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제가 또 역시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요. 6.25 전쟁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와서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6.25 때 남침을 해왔는데 한 달 만에 우리는 영남 지역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죠. 그때 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덕분에 우리는 유엔군, 미군을 비롯해서 16개국 유엔군이 와서 결국은 북한 공산당을 몰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뒤로 72년간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반박 불가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전환기는 끊임없이 한미동맹, 남북 자유평화통일 되고 난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미군이 딱 주둔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 침략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72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됐지 피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자유평화통일 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주한미군이 딱 주둔하고 한미동맹 딱 튼튼히 맺어놓으면요, 다른 적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탁월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바로 우리나라 안보도 미국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역시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난해 제가 지난해 역시 이영돈 감독과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또 메가박스에 가서 관람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영돈 감독하고 역시 또 새로 만든 12.3 비상기업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 영화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안에도 보면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선관위의 서버를 까보자. 까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될 때 국회 250명보다 더 많은 290명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가 그 때문 아닙니까? 부정선거 해결 척결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섰지만 결국은 좌파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탄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게요, 이만큼 밝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아주 오랫동안 작업되어 왔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쉽지 않았잖아요.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은 음모론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뭐래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3번, 이제 이 뉴스로 갑니다. 바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바이든 대통령한테 패배했거든. 2020년 그때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이미 감지했어. 그 뒤로 4년간 부정선거와 싸워왔던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뽀드득 갈면서 4년을 견디고 난 뒤에 바로 2024년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를 물리치고 바이든이 늙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래서 중간에 후보 교체됐잖아요. 카밀라 해리스로. 해리스를 물리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50개 주 전 지역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여러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미국 50개 주에 부정선거 감시해라. 완전히 칼을 갈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뭘 밝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이제 그때 자기가 바이든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민주당에서 행했던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을 자리를 뺏겼다 이겁니다. 바이든한테. 그런데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그 부정선거의 그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시작이 어디냐? 베네수엘라인 거야.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투표 개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자개표 시스템. 이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누구냐? 마두로와 차베스가 장기 집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선거 때문에 친중 좌파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패권 싸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싸움에서 베네수엘라를 쳐버린 거죠. 친중 좌파 정권 마두로 작살내버리고 마두로 잡아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개표 시스템 있죠. 이거를 타겟으로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마트매틱 위에요, 경영자가 실제로 뭐를 자백했습니까? 부정선거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이 스마트매틱하고 똑같은 비슷한 시스템이 미국의 뭐죠?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뭐죠? 미루 시스템. 이 세 개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거 미루 시스템과 한국의 A웹이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라 해서 국제 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트럼프 그것이 뭐냐?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생각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니까요. 무엇을? 전 세계인들 보는 데서 선포했죠. 자기가 2020년 바이든한테 패배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한 트럭이 될 정도가 지금 증거가 잡혔다. 곧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 전부 다 잡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했거든요. 이만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가장 세지만은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게 그리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스마트매틱이 어느 나라 거라고요? 베네수엘라 거. 그리고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만드는 공장이 어디라고?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들어온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죠. 우리나라에 뭐라고요? 성남에 있어요. 바로 미루 시스템죠. 이게 전부 다 전자투표기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또 이 미루 시스템이 A웹과 같이, A웹이 뭐냐? A웹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전 세계 선거 관련되는 기관들 협회인데요. A웹이라고.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었습니다. A웹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만든 A웹이 전 세계 부정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러분, 이 A웹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수출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수출하는 것마다 우리나라 만들어 수출했는데 전부 다 그 나라, 콩고, 이라크,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이런 수많은 나라의 부정선거에 조작이 일어나게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필리핀까지. 콩고에서는 여러분,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 부정선거 투표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직접 선관위에 방문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이거 치욕입니다. 대한민국이 졸지에 뭐죠? 부정선거 수출하는 치욕적인 범죄 국가가 되려고 했다고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 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